검찰이 뇌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명박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네, 청와대는 오늘부터 사흘간에 걸쳐서 대통령 개헌안을 주제별로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청와대가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교수님, 특히 또 이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의 가장 큰 특징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또 지방 분권 또 강화해서 지금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이러한 권력 구조를 바꾸는 문제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권력 구조,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축소하고 네.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 권한을 일부를 강화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헌법특위의 자문안이 그대로 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수정이 되는 건가요? 네, 헌법특위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라든지 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33분이 모여서 국민참여본부란 곳이 그 위원회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네. 국민의 개헌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근거해서 여러 가지 개헌에 관한 논의들을 하고 개헌안을 자문안으로 올린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자문안이고 그것을 대통령이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좀 고쳐서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가 만든 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많이 그것을 반영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자, 이렇게 3일에 걸쳐 내용들을 공개를 하고 또 이제 발의는 26일로 시점이 잡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내용이 워낙에 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발표를 하시고 그러고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순방 계획이 22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로 결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야당이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네네. 계속 좀 수년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특위를 만들어서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는 시점이 13일이고 20일 날 발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여야의 합의 시점 또는 논의 시점을 좀 기다리다가 좀 시점을 늦췄던 거죠. 그러면 분하게 26일 날이 마지막 60일 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 발의를 해서 투표까지 기다리는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이제 18일을 감안하면 마지노선이 26일이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26일 날 전자 결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차 의원님은 이번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저는 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대통령 부재 시에 국회에 통과시키고 대통령 부재 시에 어떤 국회에 제출하는 서명을 대통령이 하신다. 이거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좀 통과시킬 수 없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 아닌가, 좀 경시하는 의도 아닌가. 라는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사인하시면 되는 건데 다만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이번에 개헌을 왜 하시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야 된다. 대통령께서 정말로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부분에만 집중했다면 충분히 지금부터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방선거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한다라고 어떤 반대하고 비판할 저는 근거도 상당히 빈약하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는 지금 기본권 조항이니 토지 공개념 조항이니 등등등등 모두를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조금 약간 생색만 내는 정도의 수준의 개헌을 하면서 이걸 굳이 그냥 이번 지방선거 전에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이번 개헌을 해야 할 취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통령 주변에서 좀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저는 촉구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 여러 가지 뭐 기본권정이나 토지 공개념 조항 등등등은 이게 기존 헌법에 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담겨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손대지 말고 애초에 취지에 맞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원포인트로 집중해서 국회에다 제출하고 그렇게 하면 국회도 제가 볼 때 야당도 반대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딱 권력구조 그 부분만 딱 논의를 심도 있게 해서 개헌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 합의가 안 되는 지금 가장 예민한 예. 게 권력구조 개편 문제인데 네. 그걸 원포인트로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라는 또 다른 논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네. 그러니까 여야 합의를 6월 달에 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개헌을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또 다른 정당에서는 다른 또 이유를 들어서 시기를 좀 늦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국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공약을 다 지키면 나라가 망가진다라고 할 정도로 공약에 대해서 경시를 하는데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이 정말 지켜지는 것이 바로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개헌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은 80%입니다. 그리고 네. 그 뭐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한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4년 그때 당시는 중임제고 저희 당은 중임을 얘기했고 지금 대통령은 연임을 얘기하고 예. 계시는데 네네. 여튼 한 50% 가까이 그 대통령제를 고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야당이 계속적으로 분리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요구를 자꾸 거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야말로 안정성을 보장하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추세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번에 개헌을 해야 될 절대적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남북 대화가 굉장히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이런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는 가운데에서 진행되는 개헌이기 때문에 6월 달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자문특위에서도 사실은 개헌안을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네. 그 한 결과 국민들은 의외로 권력 구조라든지 정부 형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 네. 그것은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권력 구조 문제가 빠진 것은 본질이 빠진 그런 개헌 논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민들은 오히려 그러한 정부 형태나 이런 것보다도 국민의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 혹은 정보화 시대의 급진전에 따라서 이제 87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본권들이 많이 신설이 됐거든요. 예. 그러한 신설된 기본권들을 기본권 목록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지금 촛불 혁명을 거치면서 정치에 대한 직접 참정 욕구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되 직접 민주주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네. 국민 발안이라든지 또 고위직 선출직 공직자들을 국민이 불러서 파면할 수 있는 국민 소환이라든지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의 강화 이런 데 국민들이 오히려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자문특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문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과의 약속, 또 권력 구조뿐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충분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차 의원님 또 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여론조사나 네. 이런 거 할 때 의제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져요. 지금 이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하나의 사안은 사실은 상당한 수구의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지 이거 좋냐 저거 좋냐라는 식으로 물어서는 절대 되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아주 위험한 그 발상입니다. 이게 일정하게 헌법 개정안에 어떤 문구를 넣는데 이게 좋냐 저게 좋냐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우리의 기본 정신을 삼아야 될 헌법을
거의 인기 투표하듯이 하면은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내부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참정권 기본권들 강화 이 문제도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면 이 속옷 있죠. 속옷에 데코레이션을 한다. 그 마을 앞에 느티나무에다가 성황동 리본을 단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이 정신이 없습니다. 헌법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 속옷과 같고 마을을 지키는 느티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 기본적인 그런 것에다가 지금 현재 이 정부 여당에서 하는 그 개정의 움직임을 보면 충분히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을 거기다가 헌법에 반영해서 이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기술적인 발전 그리고 그 국민들의 의식의 성숙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법률안으로 이렇게 바꿔야 될 것을 헌법 안에다가 구체적인 조문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지금. 예. 기본권, 뭐 토지, 그 공개념 등등. 이거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 헌법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숙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9번 헌법을 개정했는데 그 중에서 전문 개정한 것은 몇 번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별다른 어떤 그 격변적 상황이 없는데도 전문을 고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이 소위 말하면 헌법이라는 것은 역사적 산물인데 이 헌법이 역사적 산물이라는 거를 상당히 모르는 그런 소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수기 민주주의는 여러 차례 걸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원전 관련해서도 수기 민주주의로 해서 결정을 냈지 않습니까? 아무런 그렇고 이후에도 굉장히 차분하게 그 결정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 개정을 포함한 조문 개정에 대해서도 수기 민주주의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잘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굉장히 국민들의 민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 원포인트 개헌으로 해가지고 3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한 게 91년인데요. 네.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 개헌안을 준비를 했다. 또 기본권을 확대해서 국민의 자유와 안전 또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설명이 됐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발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국민헌법 자문특위에서 낸 자문위안이 거의 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물론 자문위안에도 자문위원 간에도 의견 합치가 안 돼가지고 이러한 이안으로 올린 게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도 보통 다수안이 이렇게 선택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자문위안이 많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지금 아직 발의하는 날 나오기 때문에 보지 못해서 정확한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자문위에서 올린 핵심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현 대변인.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전문에서 부마 항쟁과 6월 항쟁과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을 민주주의의 확대 개념으로 전문에 이제 추가하는 것 포함시키는 것이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천부인권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시키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와 그다음에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들에게 원칙적인 노동 3권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그 시대의 변화를 반영시켜내는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성별과 장애 등의 차별 개선 노력을 의무화하는 것을 신설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에 따라서 차별받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조항시킨 신설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 의무 노력은 결국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지역의 불균형의 문제나 아니면 학벌에 의한 차별,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남녀노소에 의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을 헌법 정신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동의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 중에 그러니까 소환권과 발안권을 이제 이번 헌법에
그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지금 넣은 대목이기 때문에 네. 앞서 이제 조국 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사실상 여야에서 큰 이견이 없이 네. 거의 합의된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오늘 그러니까 전문에서 이견이 있다라면 아마 야당에서 5.18 문제 정도가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넣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야당이 일부 반대가 있을 거라고 보고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시키는 헌법 정신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전문에 그 5.18 민주화 운동이 명시가 되는 이 부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이번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 야당에서 헌법 논의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별로 역사 인식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국채에 대한 인식 없이 많이 접근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별로 자기들이 그 소신 없이 그 사인을 많이 해준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번에 헌법 개정안이 나온 거를 이렇게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 없는 찐빵이다. 그러면 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어떤 해답, 고민 이런 거 없이 그 거의 뭐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속옷에다가 데코레이션 하는 거다. 이 헌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헌법은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 예컨대 하나만 예를 들면 뭐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달라는데 20년 전에는 아마 소유에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노동이 맞아요. 근데 지금 점점 시기가 지나면서요. 소유와 노동은 많이 오버랩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면서 노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20년 전에 필요한 그 노동이라는 개념을 다시 이게 끌어낸 것은 지금 이 시대적 흐름, 이 시장 상황의 변화,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네. 네. 자,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뀌는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예, 그 부분이야말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란 게 원래 일제 시대 때 일제가 전시 체제의 노동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근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노자 앞에 근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라고 불렀고 네. 근로자들은 전시 체제의 일본을 위해서 근면하게 일해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국가 중심주의적인 그 사고가 깔린 개념이기 때문에 애초에도 노동법학자들이라든지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근로라는 것을 노동으로 바꿔야 된다는 문제 제기들이 많았던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헌안의 내용 중에 제가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기본권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구체화됐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사회권들, 그러니까 복지사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권리들이 굉장히 선언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거권이라든지 또 건강권 이런 것들은 국가의 보호 의무로서 규정이 됐지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권리화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헌안 관련 내용을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상 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